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고요한 새벽 풍경이 펼쳐집니다. 은은한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열어봅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 동료의 해외여행 사진, 지인의 행복한 가족 사진들. 그 순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35살 직장인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대학 동창은 벤처기업 대표가 되었고 고등학교 친구는 두 아이의 엄마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회사 후배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민지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는 그저 평범한 대리, 연애도 결혼도 아직,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퇴근 후에도 유튜브를 켜면 또래들의 성공 스토리, 자기계발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런 우리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각자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고유한 빛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은 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는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 대상이 애초에 될 수 없습니다. 실천과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알아차림의 연습.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SNS 디톡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SNS에서 벗어나 보세요. 타인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내 삶에도 이미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 매일 저녁, 오늘 내가 가진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저녁 식사.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내 삶을 이룹니다. 감사는 비교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민지 씨는 한 달 동안 이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SNS 확인 횟수를 줄이고 대신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지 씨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속도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열등감의 뿌리를 들여다보기. 비교를 멈추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야 해. 이 목소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까요? 42살 회사원 준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는데 평균 85점이었습니다. 준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반에서 몇 등이야? 15등이요. 겨우. 내 사촌 형은 항상 1등 하던데. 그날 이후 준호의 마음속에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중학교 때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친구들처럼 활발하지 못하니?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못 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스펙으로는 취업 힘들어. 준호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 울립니다. 승진해서 밀릴 때마다, 후배가 먼저 인정받을 때마다 그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너는 부족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고통의 뿌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주변의 말들, 사회의 기준들이 조건이 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나는 이것을 공이라 말하노라.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인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도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이 열등감도 그저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가린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열등감을 만든 것도 마음이고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이미 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열등감의 기원 탐구하기. 조용한 시간에 노트를 펼치고 질문해 보세요. 언제부터 나는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더듬어 봅니다. 그때 들었던 말들,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써봅니다.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 본질이 아니라 조건화된 생각이었구나. 두 번째, 어린 시절의 나에게 편지 쓰기. 그때 상처받았던 어린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어린 준호에게 넌 정말 잘하고 있었어. 85점도 충분히 훌륭한 성적이었어. 15등도 괜찮아. 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이 편지를 쓰면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 명상. 매일 5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 자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 말들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네 번째, 관점 전환하기. 열등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조건화된 생각인가? 1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준호 씨는 이 연습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소중해. 그 순간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열등감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조건화된 생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3. 본래 완전한 나를 만나다. 서울에 사는 45세 민준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는 골프 모임, 회식, 자기계발 강의로 빼곡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진짜 원한 건 뭐였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SNS를 보면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자꾸만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48세 수진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작은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문득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엄마로만 살아왔구나. 그럼 나는 누구지?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은 어디에 있지? 취업을 준비해보려 했지만 오랜 경력 단절이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격증을 따볼까, 창업을 해볼까 고민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이뤄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평생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늘 입고 다니던 누더기 옷 속에 보석이 꿰매져 있었다는 것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늘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느라 안에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순간의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민준 씨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장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차를 타서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민준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수진 씨도 알았습니다. 내가 엄마여서 의미 있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체가 이미 완전하구나. 실천 방법. 첫 번째, 아침 거울 명상.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그대로 완전해.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난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비교 멈추기 연습. SNS를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네,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다.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민준 씨는 이 연습을 3달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누군가 자랑할 때 예전 같으면 조바심이 났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세 번째, 내 안의 보석 찾기.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점을 발견했지?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오늘 힘들었지만 웃으려고 노력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 수진 씨는 이 연습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못하는 것만 보았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었구나. 네 번째, 본래 면목 명상. 조용한 시간에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 날숨.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직함을 떼고 역할을 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인가?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순수한 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나. 그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나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요. 성과와 평가로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본래의 나를요. 그 나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수진 씨도 고백했습니다. 20년간 엄마로만 살았는데 명상하면서 엄마 역할 아래에 있는 순수한 나를 만났어요. 그 나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4. 자기 자비의 실천. 42세 정우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 내가 독립했다며? 이러려고 회사 나왔어? 밤 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가혹해서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52세 은영 씨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실수는 배움의 기회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달랐습니다. 수업이 잘 안 풀린 날이면 나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동료 교사가 칭찬받는 걸 보면 나는 저만큼 못하네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정우 씨와 은영 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네 가지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부어줄 수 없듯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온 세상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과 같이 여기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이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매일 아침 자비 명상.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앉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정우 씨는 이 연습을 석 달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했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했을 때 자기 대화 바꾸기. 뭔가 잘못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실수로 또 하나 배웠구나. 고맙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은영 씨는 이 방법을 쓰면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던 말을 이제 나한테도 해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나도 학생들처럼 배워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자기 돌봄의 작은 행동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야.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거야.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내 몸이 편안해야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 몸이 쉬어야 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돌봄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소중해. 정우 씨는 이제 일이 안 풀리는 날에도 무리하지 않고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구나.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먼저구나. 네 번째, 감사와 칭찬 일기.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쳤다. 오늘 동료에게 먼저 인사했다. 오늘 힘들었지만 운동을 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못한 것만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은영 씨는 이 연습을 6개월 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5번째, 자기 안아주기 명상. 힘든 날 조용히 앉아 자신을 안아줍니다. 실제로 팔로 자신을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너는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우 씨는 처음 이 연습을 할 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은영 씨도 이렇게 말합니다. 30년간 학생들을 돌봤는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나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5. 충분함의 기쁨을 살아가기. 자기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려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하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정우 씨는 6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많은 성과,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은영 씨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0년을 교사로 살면서 항상 더 잘 가르쳐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이미 주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지족 만족을 아는 지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족,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하지만 그 더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부족합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족의 지혜입니다. 정우 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은영 씨도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 이상 완벽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충분합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그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납니다. 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더 많이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룬 것에 만족하는 거구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도 예전에는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와, 정말 잘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오늘은 이것도 못 가르쳤네 하던 마음이 오늘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로 바뀌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마음이 만족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오는 자유. 정우 씨는 SNS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동기들의 화려한 성공담, 승진 소식, 해외여행 사진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영 씨도 젊은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열정적이었으면 하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주는 깊이가 있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 번, 점심을 먹으며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충분한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충분하구나. 정우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 말을 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그 한 문장이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은영 씨는 퇴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쉬어도 돼. 그 말이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해야 한다는 죄책감 없이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충분함이 주는 진짜 자유. 끊임없이 증명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우 씨는 이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해 생각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학생들 앞에서 더 진솔해졌습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어. 함께 찾아보자. 완벽한 선생님이 되려던 가면을 벗으니 오히려 학생들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오늘 하루 그 모든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정우 씨와 은영 씨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평화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